여러분, 서양 역사극 보면 꼭 나오는 이 몽글몽글한 생크림 비주얼의 가발 다들 아시죠? 이걸 딱 써줘야 역시 이래야 좀 있는 집 자식 같지 했단 말이죠. 근데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가발의 속사정을 알게 된다면 아마 일주일 동안은 밥맛이 뚝 떨어지실걸요? 사실 이 우아한 털뭉치 안에는 득실거리는 이는 기분이고요. 배고픈 쥐가족이 아예 전세 내고 살고 있었거든요. 한마디로 머리 위에 이동식 쓰레기통을 이고 다닌 셈이죠. 아니 대체 왜 멀쩡한 머리를 놔두고 이런 동물원을 머리에 올리고 살았던 걸까요? 이게 다 단순한 패션 욕심 때문이었다? 아니면 말 못할 은밀한 질병 때문이었다? 오늘 이 가발에 구린내 나는 반전 실체 제대로 한번 지지고 볶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향기로운 향수 냄새 뒤에 지독한 썩은 내가 숨겨진 곳 17세기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17세기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입니다. 코끝을 찌르는 진한 향수 냄새, 그리고 그 너머로 살짝 올라오는 쿰쿰한 썩은 내. 그런데 사실 이 지독한 냄새의 시작은 수백 년 전부터 시작된 것인데요. 14세기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집어삼킨 흑사병이 몰아치면서 사람들은 극심한 공포에 빠졌거든요. 살점이 검게 썩어 들어가고 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은 끔찍한 몰골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며 그때 의사들이 황당한 진단을 내립니다. 잘 들어요. 물로 씻으면 모공이 열려요. 그러면 그 구멍으로 병균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절대 물로 씻으면 안 돼요. 라고 말이죠. 이 말 한마디에 유럽인들은 씻는 걸 죽기보다 싫어하게 됐고 몸은 점점 때와 오물, 기름기로 찌들어갔습니다. 그런데 15세기 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다른 재앙이 찾아옵니다. 바로 무시무시한 성병, 매독이었죠. 이 병은 몸을 망가뜨리는 것도 모자라 아주 잔인한 증상을 남겼는데 바로 머리카락이 숭숭 빠지는 탈모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회에서 대머리는 도덕적으로 더러운 병에 걸린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히기 딱 좋았습니다. 길을 가다가도 어라? 저 사람 머리가 왜 저래? 혹시 매독 아니야? 하는 눈초리를 받아야 했죠.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기 싫었던 사람들은 결국 살기 위해 말갈기, 염소털, 심지어 죽은 사람의 머리카락까지 싹싹 긁어 모아 머리에 뒤집어 쓰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이 거대한 가발이 탄생하게 된 눈물 나는 비화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가발 유행에 기름을 부은 끝판왕 빌런이 등장합니다. 바로 프랑스의 태양왕 루이 14세예요. 사실 이 형님도 17살 때부터 머리가 시원하게 빠지는 바람에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었거든요. 아니, 천하의 이몸께서 머리숱이 없어서야 되겠냐. 루이는 무려 48명의 가발 기술자를 상시 대기시키고 전담 가발 부대까지 창설합니다. 처음에 루이도 양심은 있었는지 자기 머리색과 비슷한 가발로 빈 곳만 살짝 채우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형님이 점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더 높게, 더 풍성하게, 가즈아를 외치더니 나중에는 가발 높이가 무려 15cm에서 20cm까지 솟구치게 됩니다. 당시 베르사유는 씻지를 않아서 이와 벼룩이 바글바글하니까 아예 머리를 빡빡 밀고 가발을 쓰는 게 귀족들 사이에 대유행이었거든요. 탈모가 심했던 루이 14세에겐 이보다 더 반가운 유행이 없었죠. 루이 왕은 가발로 머리를 20cm 높이고 발밑에는 10cm가 넘는 빨간색 하이힐까지 장착했습니다. 위아래로 영혼까지 끌어모아 키를 30cm나 뻥튀기 하며 왕의 위엄을 억지로 만들어낸 거예요. 결국 우리가 아는 당당한 태양왕의 비주얼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풀 세팅한 중세판 키높이 마법이었던 셈입니다. 루이는 가발의 형태도 아주 기괴하게 바꿨습니다. 머리 윗부분을 봉긋하게 솟아오르게 만들어서 마치 악마의 뿔처럼 보이게 하거나 양옆으로 길게 늘어뜨려 어깨를 덮는 거대한 사자갈기 같은 스타일을 유행시켰죠. 왕이 머리에 뿔을 달고 사자처럼 나타나니까 신하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오, 역시 우리 전하, 패션의 아이콘, 멋져 라며 아첨을 떨면서 본인들은 왕보다 조금 더 낫지만 누가 봐도 화려한 가발을 쓰느라 난리가 납니다. 결국 가발은 점점 더 무거워졌고 나중에는 가발이 쓰러지지 않게 철사로 뼈대를 세우고 그 위에 온갖 장식까지 다는 지경에 이릅니다. 이제 가발은 단순한 머리카락이 아니라 머리 위에 쌓아 올린 권력의 바벨탑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가발, 보기엔 하얗고 예뻐 보이지만 그 속은 벌레와 쥐들로 가득 찬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우선 이 가발을 뭘로 만들었는지부터 알아야 하는데요. 등급이 낮은 건 말갈기나 염소털로 만들었지만 돈 좀 있는 귀족들은 무조건 임모, 즉 사람 머리카락을 고집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머리카락을 어디서 구했을까요? 여기서부터 좀 공포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데요. 가난한 사람들이 빵 사 먹으려고 판 머리카락도 있었지만 그러나 귀족들의 화려하고 거대한 가발을 감당하기엔 그걸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러자 제작자들이 눈을 돌린 곳이 바로 공동묘지와 처형장이었습니다. 밤마다 공동묘지에서는 간 묻힌 시체의 무덤을 파헤쳐 머리카락만 잘 나가는 도굴꾼들이 기승을 부렸고
심지어는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들의 머리카락까지 싹싹 긁어모았습니다. 특히 단두대 처형자는 가발 제작자들에게는 그야말로 노다지 같은 곳이었습니다. 당시 프랑스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명씩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나가는데 처형된 시체들을 처리하는 것도 큰일이었거든요. 이때 가발업자들이 관리들에게 뒷돈을 주고 이 시체들의 머리카락을 독점적으로 수거해 갔습니다. 심지어 단두대에서 갓 잘려나간 머리카락이 가장 윤기가 난다는 괴상한 소문까지 돌면서 죽은 자의 머리카락은 시장에서 엄청난 고가에 거래됐습니다. 결국 화려한 파티장에서 귀족들이 뽐내던 그 아름다운 가발은 사실 억울하게 죽은 사형수나 이름 모를 시체의 머리카락을 엮어 만든 죽은 자들의 영혼이었던 셈이죠. 이걸 머리에 이고 춤을 췄다고 생각하면 제가 쓰고도 정말 소름 끼치네요. 제작 과정도 장난 아닙니다. 털을 씻고 오븐에 구워 탄력을 준 뒤 가느다란 실로 한 땀 한 땀 엮어내는데 수백 시간이 걸렸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격은 어땠을까요? 요즘 가치로 치면 웬만한 외제차 한 대를 머리에 이고 다닌 수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비싼 가발, 요즘처럼 샴푸로 시원하게 빨 수가 없었습니다. 세탁이 아예 불가능했죠. 대신 귀족들은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가발을 관리했는데요. 바로 밀가루나 전분가루를 머리 위에 사정없이 뿌려대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원리냐고요? 여성분들, 화장할 때 얼굴에 유분기 잡으려고 뽀송뽀송하게 파우더 바르시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가발 재료인 동물털이나 시체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기름기와 꼬랑내를 이 밀가루 파우더가 쫙 흡수해서 겉보기엔 빳빳하고 화사하게 보이게 만든 거죠. 하지만 문제는 이 고소한 밀가루 냄새가 쥐와 이들에게는 최적의 생존 환경이었다는 겁니다. 따뜻한 체온에 땀, 그리고 영양가 넘치는 밀가루 반죽까지. 쥐들 입장에선 이보다 완벽한 휴식처가 없었겠죠. 실제로 가발 속이 얼마나 가려웠던지 당시 귀족들은 가트 페르리크라고 불리는 전용 글개를 휴대용으로 들고 다녔습니다. 겉보기엔 우아한 지팡이 같지만 실체는 가발 속을 쑤시기 위한 전용 효자손이었죠. 파티장에서 미소 지으며 차례 마시다가도 머리 안에서 이들이 정모를 시작하면 이 글개를 가발 틈새로 쑥 집어넣어 사정없이 휘저어야 했습니다. 당시 풍자화에는 너무 크게 만든 가발 속에 쥐가 집을 짓고 새끼를 쳤다는 내용까지 등장할 정도였으니 가발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이 곱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단순히 비웃음 정도로 끝났던 이 시선이 어느 순간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서민들에게 이건 단순히 귀족들의 패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생존권, 즉 밀가루 때문이었죠. 당시 서민들의 궁핍한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1780년대 후반, 프랑스는 기록적인 가뭄과 혹독한 추위로 밀 수확량이 처참하게 줄어듭니다. 빵값이 평소보다 몇 배나 뛰었고 일반 노동자들은 하루 임금의 80% 이상을 오직 빵 한 조각을 사는 데만 써야 했습니다. 말 그대로 밀가루 한 줌에 가족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었답니다. 그런데 귀족들은 어땠을까요? 굶주린 백성들 앞에서 보란듯이 먹을 밀가루를 가발에 떡칠하고 파티를 즐겼습니다. 한 사람이 가발을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밀가루 양이면 가난한 집 가족이 며칠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양이었거든요. 백성들 눈에는 그 가발 위의 하얀 가루가 단순한 패션이 아니라 내 아이의 입에서 뺏어간 빵가루 그 자체로 보였던 겁니다. 실제로 역사학자들은 프랑스 혁명의 가장 큰 도화선 중 하나로 이 빵가 폭등을 꼽기도 합니다. 아니, 우리는 밀가루가 없어서 흙을 파먹는데 저자들은 머리에 빵을 바르고 다닌다고 라며 분노가 솟구쳤죠. 혁명이 시작되자 화려한 가발은 곧 나는 구체제의 귀족이다 라는 자백이나 다름없게 되었습니다. 가발을 쓴 채 도망가다 잡혀 단두대로 끌려가는 일도 허다했죠. 결국 단두대 위에서 그 비싼 가발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지는 순간 수백 년간 이어온 가발의 시대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신가요? 흑사병의 공포에서 시작해 매독의 상처를 가리려던 처절한 노력이 쥐들의 호텔이 되었다가 결국 혁명의 단두대에 오르기까지. 가발에 이런 뒷이야기가 있다니 참 흥미롭죠? 아, 근데 저희 채널에서 자꾸 더러운 위생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야, 이 채널은 맨날 무슨 더러운 이야기만 하네? 아니면 이 유튜버는 취향이 참 특이해 라고 생각하시면 어쩌나 하는 고민이 생기네요. 근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고 흥미로운 이야기 뭐 없나 하고 대본부터 이미지까지 얼마나 신경 쓰고 만드는데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은 오늘 꼭 머리 감고 주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역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